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 절반은 지금도 목을 에에하며 긁고 계실 겁니다. 그 습관, 당신의 성대를 매일 조금씩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래를 배트려다 오히려 가래를 더 만들고 있는 사람들, 저는 그분들을 50년 동안 봐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잘못된 악순환을 완전히 끊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단순히 기침 멈추는 법이 아닙니다. 당신의 기관지를 다시 살리고 숨쉬는 나이를 되돌리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두세요. 오늘 한 번만 듣고 끝낼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든 다시 꺼내 들어야 할 내 몸의 사용 설명서가 될 테니까요. 저는 올해 80, 정일봉 박사입니다. 평생 호흡기 환자와 함께 살아온 의사로서 오늘은 한 가지 약속만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는 없습니다. 대신 당신이 왜 숨이 답답한지 정확히 이해하고 나가실 겁니다. 요즘 따라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목에 뭐가 걸린 것 같아요. 기침이 자꾸 나는데 가래가 안 나와요. 밤에 누우면 더 심해요. 그럴 때 대부분 이렇게 하십니다. 에에 하면서 억지로 뱉으려 하시죠. 그 순간 성대가 다치고 점막이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면 몸은 그 상처를 덮으려고 더 끈적한 점액, 즉 가래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기침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악순환을 끊는 3가지 핵심을 알려드릴 겁니다. 첫째, 가래의 진짜 정체. 둘째, 성대를 지키는 바른 기침법. 셋째, 매일 5분만으로 기관지를 회복시키는 호흡 습관. 이 3가지만 기억하신다면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가볍게 숨 쉴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예전엔 믿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되면 다 그런 거지. 하지만 아닙니다. 80이 넘어도 폐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단지 방법을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래를 몸속 쓰레기로 생각합니다. 더럽고 빨리 뱉어야 하는 것처럼 느끼시죠?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가래는 사실 당신 몸이 스스로 만든 방패막이자 청소부입니다. 공기 속 먼지, 세균, 바이러스, 미세먼지까지 우리가 숨 쉴 때마다 이물질이 코와 기관지로 들어옵니다. 그걸 막아주는 게 점액, 즉 가래입니다. 그 안에는 먼지를 붙잡는 점액질, 균을 죽이는 면역 단백질, 그리고 싸운 백혈구의 흔적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가래는 더러운 게 아니라 몸이 싸운 기록이에요. 그걸 무조건 뱉으려 들면 몸의 방어막을 스스로 찢어버리는 꼴이 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가래가 노랗거나 초록색이면 세균이 든 거다. 그건 아닙니다. 그 색깔은 백혈구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색이에요. 균의 색이 아닙니다. 내 몸이 열심히 싸운 흔적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래가 깨끗하지 않다고 너무 겁내지 마세요. 대부분은 삼켜도 괜찮습니다. 위 속에 강한 산성액이 그 속에 남은 세균을 다 없애버립니다. 문제가 되는 건 단 하나, 피가 섞인 가래, 악취가 나는 가래, 혹은 몇 주 이상 계속되는 가래입니다. 이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그 외의 가래는 삼켜도 소화시켜도 몸에 해롭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이런 말을 하면 어르신들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이, 그래도 더럽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건 더러운 게 아니라 몸이 열심히 싸운 흔적이에요. 우리는 늘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 상처를 입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래는 그 싸움의 결과고 몸이 스스로를 지켜낸 증거입니다. 다만 그 방패를 계속 만들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목이 자꾸 상처나고 염증이 반복되면 몸은 계속 가래를 만들어야겠다고 착각합니다. 그게 바로 만성 가래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가래를 없애는 게 아니라 몸이 굳이 가래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먼지, 담배 연기, 향수, 건조한 공기, 이 4가지가 그 싸움을 다시 시작하게 만듭니다. 이걸 줄이는 게 첫 번째 치료입니다. 가래는 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래를 자꾸 자극하는 환경은 분명한 적입니다. 이제부터는 싸움의 상대를 제대로 봐야 합니다. 몸을 탓하지 말고 환경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래가 안 떨어져서 속이 답답해요. 그래서 목을 긁듯이 에에 하며 억지로 뱉어내려 하죠. 그 순간 성대는 서로 부딪히며 상처를 입습니다. 문제는 이 상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 안쪽은 얇은 점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 점막이 조금이라도 헐면 몸은 그곳을 보호하기 위해 점액을 더 만듭니다. 결국 가래는 더 끈적해지고 목은 더 자극받습니다. 그 결과 기침은 멈추지 않습니다. 억지로 뱉을수록 목은 더 마르고
점막은 더 예민해집니다. 이렇게 반복되면 몸은 착각합니다. 아직 뭔가 남아있다. 계속 뱉어야 한다. 그래서 실제로는 가래가 거의 없어도 목이 간질간질하고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게 바로 기침의 악순환입니다. 실제로 병원에 오는 어르신들 중 절반은 가래가 아니라 신경의 예민함 때문에 기침을 합니다. 폐에도 기관지에도 특별한 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목의 감각신경이 과도하게 민감해져 작은 먼지, 온도 변화, 심지어 말소리에도 기침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가래가 목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시경으로 보면 깨끗합니다. 보이지 않는 건 가래가 아니라 자극된 신경입니다. 이 신경은 반복된 자극에 의해 더 예민해집니다. 기침이 자극이 되고 자극이 다시 기침을 부릅니다. 이 과정을 몇 주, 몇 달 반복하면 몸은 기침을 하나의 습관으로 기억합니다. 즉, 기침이 필요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악순환은 단순한 불편함에 그치지 않습니다. 목 점막이 헐고 염증이 반복되면 목소리가 쉬고 음식 삼키기가 불편해지며 심한 경우 피가 섞인 가래까지 생깁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폐암이나 결핵을 걱정하시지만 대부분은 성대 손상이나 점막 출혈 때문입니다. 기침을 멈추려면 우선 이 싸움을 멈추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억지로 뱉지 말고 목에 자극이 느껴질 때마다 참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신경의 예민함을 진정시키는 훈련입니다. 기침을 하고 싶을 때마다 물 한 모금 마시거나 침을 천천히 삼켜보세요. 이 작은 행동이 성대를 식히고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몸은 기침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잘못된 기침은 단순한 버릇이 아닙니다. 목을 손상시키는 습관이자 몸을 오해하게 만드는 잘못된 신호입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음을 억지로 끌어내지 말고 그 신호를 잠시 들여다보세요. 기침을 멈추는 시작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덜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제 목을 지키면서도 가래를 안전하게 빼내는 바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성대를 닫지 않고 호흡만으로 가래를 밀어내는 허프 호흡법입니다. 가래를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성대를 다치지 않게 밖으로 보내는 것, 그게 바로 허프 호흡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이 방법으로 수많은 어르신들의 목을 되살려 왔습니다. 허프 호흡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는다. 기침 소리를 내는 순간 성대가 부딪히고 그 자극이 다시 염증을 일으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편한 자세로 앉거나 허리를 곧게 세웁니다. 그 다음 코로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입을 살짝 벌려서 푸 하며 바람만 내보냅니다. 목이 아니라 가슴에서 바람이 빠져나가는 느낌으로 촛불 수십 개를 한꺼번에 끄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때 크게, 세게보다 중요한 건 끊김없이 부드럽게 내쉬는 겁니다. 한 번에 내쉬기 어렵다면 두세 번으로 나눠서 해도 좋습니다. 이 과정을 두세 번 반복하면 가슴 깊은 곳에서 가래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억지로 기침하지 말고 다시 한번 허프 호흡을 이어가세요. 가래가 저절로 목까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가래를 빼내는 게 아니라 기관지와 성대를 동시에 보호합니다. 기침을 하면서 목을 덜 쓰게 되고 복부의 근육과 행경막이 자연스럽게 작동하면서 숨쉬는 힘이 길러집니다. 허프 호흡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너무 세게 내쉬지 마세요. 갑자기 복부에 힘을 주면 혈압이 오를 수 있고 기력이 약한 분들은 어지러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둘째, 숨을 들이마신 후 바로 내쉬어야 합니다. 숨을 참는 동작은 폐에 부담을 주고 오히려 기침을 유발합니다. 셋째, 하루 한두 번이 아니라 아침, 점심, 잠자기 전 3번만 꾸준히 해보세요. 며칠만 지나도 목이 훨씬 가벼워지고 가래가 저절로 줄어듭니다. 환자 중에는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허프를 해도 가래가 잘 안 나와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럴수록 더 천천히, 더 가볍게 하세요. 힘으로 밀어내는 게 아니라 호흡의 흐름으로 밀어내야 합니다. 만약 이 방법으로도 가래가 너무 끈적해서 나오지 않는다면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물 6에서 8잔 이상.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가래는 돌덩이처럼 굳습니다. 물은 가래의 유일한 윤활유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래가 너무 깊이 박혀 있다면 손바닥으로 가슴 옆구리를 가볍게 두드려 주세요. 세게가 아니라 종이컵을 두드리듯 부드럽게. 이 진동이 기관지 속 점액을 흔들어 허프 호흡과 함께 가래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단순한 호흡법과 두드림만으로 수년간 기침에 시달리던 어르신들이 며칠 만에 숨이 편해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기침은 참는 게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겁니다. 목을 다치게 하는 소리 기침이 아니라 성대를 열고 바람으로 밀어내는 호흡 기침. 이게 바로 폐를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래를 다루는 법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이 가래가 어디서 오는가를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가래의 근원이 코인지 기관지인지에 따라 대처 방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제 가래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코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폐에서 올라오는 건가요?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래의 출처에 따라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코에서 내려오는 가래, 이른바 코가래부터 이야기해 보죠. 감기나 비염이 있을 때 코 안에서 만들어진 점액이 목 뒤로 천천히 흘러내립니다. 이걸 후비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목 뒤가 간질간질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막힌 듯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이럴 때 대부분은 가래가 기관지에서 올라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코에서 내려온 겁니다. 코가래는 주로 아침에 심하고 누웠다가 일어나면 목 안쪽이 막혀 있다는 느낌이 납니다. 기침을 해도 잘 떨어지지 않고 뱉어보면 맑거나 묽은 색을 띠죠. 이럴 때 억지로 뱉으려 하기보다는 코 안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식염수, 코세척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미지근한 식염수로 코를 씻어내면 코 속에 쌓인 점액과 염증 찌꺼기가 밖으로 빠져나오고 목으로 넘어가는 가래도 저절로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코가래 관리의 핵심입니다. 반면 기관지에서 올라오는 가래는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뭔가 달라붙어 있는 듯한 답답함, 기침을 하면 그르렁 소리가 나거나 숨이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누워있을 때 더 심해지기도 하죠. 이건 폐 속 깊은 곳, 기관지에서 만들어지는 가래입니다. 이럴 때는 코세척이 아니라 허프 호흡이 필요합니다. 성대를 닫지 않고 바람으로 가래를 밀어 올리는 방법이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살짝 벌려 후 하며 소리 없이 내쉬면 기관지 속에 붙어 있던 점액이 위로 올라옵니다. 이걸 하루 3번 정도 꾸준히 해주면 기관지에 쌓여 있던 가래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코가래와 기관지 가래는 이렇게 다릅니다. 코에서 생긴 가래는 아침에 많고 기관지에서 생긴 가래는 밤에 더 심합니다. 코가래는 목 뒤로 미끄러지듯 넘어가고 기관지 가래는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밀려 올라옵니다. 따라서 코가래는 씻어내야 하고 기관지 가래는 호흡으로 밀어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코에서 내려온 가래가 기관지에 남게 되면 이게 세균이 자라는 좋은 환경이 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폐렴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 관리와 호흡 관리를 함께 해야 합니다. 식염수 세척을 너무 자주 하거나 찬물로 하면 오히려 점막이 자극을 받습니다. 항상 미지근한 온도로 하루 한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세척을 마친 뒤에는 코를 살짝 풀어 남은 물이 귀나 목으로 넘어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가습기를 두거나 젖은 수건을 머리맡에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공기가 건조하지 않으면 점액이 굳지 않고 가래도 훨씬 덜 생깁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폐 건강과 직결된 생활 습관입니다. 결국 가래는 억지로 없애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코가 깨끗하고 기관지가 부드러워야 기침의 절반은 이미 사라진 셈이 됩니다. 이제 가래의 출처를 구분하는 법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떤 분들은 가래가 없어도 기침이 멈추지 않는다고 호소합니다. 그 이유는 점액이 아니라 예민해진 신경 때문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원인, 기침 신경의 과민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침이란 건 단순히 숨길이 막혀서 생기는 반응이 아닙니다. 기침은 몸이 스스로를 지키는 경보음입니다. 하지만 이 경보가 고장나면 문제가 없어도 계속 울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침 신경의 과민 반응, 즉 신경성 기침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검사를 해보면 폐도 깨끗하고 기관지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기침을 하셨죠. 선생님,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아요. 가래가 딱 달라붙어서 안 떨어져요. 하지만 내시경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의 문제는 가래가 아니라 느낌이었습니다. 기침을 느끼는 신경은 목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코 속, 기관지, 식도, 폐, 심지어 배 아래쪽 횡격막에도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극이 들어와도 몸은 이물질이 들어왔다 고 착각하고 기침 반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점막이 얇아지고 신경이 더 예민해집니다. 건조한 공기, 향수 냄새,
먼지 한 톨에도 기침이 갑자기 터지죠. 이게 바로 만성 기침의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기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참을 수 있는 기침, 다른 하나는 반사적으로 터지는 기침. 참을 수 있는 기침은 대부분 신경성입니다. 목이 간질간질해서 에헴하고 클리링하는 식의 기침이죠. 이건 몸에 큰 이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사적으로 터지는 기침, 즉 억눌러도 나오는 발작적인 기침은 다릅니다. 이건 폐나 기관지 혹은 위식도 역류 같은 실제 질환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생긴 기침은 보통 2주에서 3주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 이상 특히 8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기침이 길어질수록 점막은 더 상하고 신경은 더 민감해집니다. 기침을 오래 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지가 많은 곳, 차가운 공기, 향이 강한 장소에서 기침이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이건 폐가 아니라 신경이 자극을 받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치료의 방향도 염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신경의 흥분을 가라앉히는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신경성 기침은 단순한 약으로는 잘 낫지 않습니다. 기침을 유발하는 환경부터 줄여야 합니다. 먼지 많은 곳을 피하고 에어컨이나 히터 바람을 직접 맞지 않게 하세요. 코로 숨쉬기를 습관화하면 공기가 따뜻하고 촉촉하게 들어와 목 신경이 훨씬 덜 자극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기침을 자꾸 하면 할수록 그 행위 자체가 하나의 습관이 됩니다. 몸은 기침을 해야 시원하다고 착각합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가래가 없어도 자동으로 기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침이 올라올 때마다 억지로 참으려 하기보다 물 한 모금을 마시거나 침을 삼키세요. 이 단순한 행동이 목 근육을 부드럽게 움직이고 기침 신호를 끊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그래도 기침이 멈추지 않는다면 그때는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비염, 천식, 알레르기, 기관지염, 위식도 역류. 이 네 가지 질환이 만성 기침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각각의 원인에 따라 치료는 달라집니다. 비염은 코 치료가, 천식은 흡입제가, 역류성 식도염은 식습관 교정이 핵심이죠. 하지만 이런 원인이 전혀 없는데도 기침이 계속된다면 그건 신경 자체가 예민해졌다는 뜻입니다. 이럴 땐 기침 억제제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반드시 의사와 상의한 후에 복용해야 합니다. 기침은 참으면 낫는다가 아닙니다. 자극을 줄여야 낫습니다. 목을 자극하지 않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이제 기침의 진짜 원인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원인별로 어떻게 치료하고 생활 속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약에 의존하지 않고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기침을 고치려면 약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 기침이 어디서 왜 시작됐는가를 아는 겁니다. 원인을 알면 절반은 이미 치료된 셈이니까요. 먼저 비염이나 부비동염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기침은 대부분 코 뒤에서 흘러내리는 점액 때문에 생깁니다. 밤에 누워있으면 코의 점액이 목으로 넘어가 자극을 주죠. 이 경우에는 코의 염증을 다스려야 합니다. 생리식 염수로 코를 씻고 의사가 처방하는 비강용 스테로이드를 꾸준히 사용하면 코가 맑아지고 기침도 서서히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기관지 천식입니다. 숨을 쉴 때 가슴이 조여오거나 밤이나 새벽에 기침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기관지가 좁아지고 염증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흡입제를 꾸준히 써야 합니다. 천식은 약을 멈추면 바로 재발하므로 좋아졌다고 스스로 중단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 알레르기성 기관지염입니다. 먼지, 꽃가루, 애완동물의 털, 향수 등 특정 자극에 노출되면 기침이 심해지는 게 특징이죠. 이건 환경 관리가 절대적입니다. 침구를 자주 세탁하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해 실내 먼지를 줄이세요. 청소할 땐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건조한 날엔 가습기를 켜두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위식도 역류입니다. 위에서 올라온 산이 목을 자극해 기침을 일으킵니다. 특히 식사 후나 잠자리에 누웠을 때 심하죠. 이때는 식사량을 줄이고 먹고 나서 바로 눕지 않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밤엔 베개를 조금 높여서 위산이 역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커피, 탄산음료, 기름진 음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도 일부 고혈압 약이나 심장약이 기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약을 복용한 후부터 기침이 생겼다면 처방한 의사에게 꼭 상의해야 합니다. 약을 임의로 끊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이 네 가지 주요 원인이 해결되면 대부분의 만성 기침은 좋아집니다. 하지만 모든 검사를 해도 특별한 원인이 없고 신경이 예민해서 생긴 기침이라면
그때는 기침 억제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가장 오래 쓰이는 성분이 코데인입니다. 기침 신경을 진정시켜서 반사적으로 터지는 기침을 막아줍니다. 물론 이 약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고 복용 중에는 졸림이나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용량을 조절하거나 변비약을 함께 써야 합니다. 과용하면 어지럼이나 구역감이 생길 수 있으니 절대로 스스로 약을 늘리지 마세요. 기침은 단순한 증상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이자 호흡기 건강이 지표입니다. 약으로 억누르기보다 왜 그 신호가 생겼는지를 이해하고 관리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침이 오래 간다고 해서 무조건 큰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가 섞인 가래, 체중 감소, 밤에 식은땀이 나거나 열이 계속되는 증상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핵이나 폐 질환이 원인일 수도 있으니까요. 기침은 우리 몸이 스스로를 지키는 본능입니다. 그 본능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로잡는 게 진짜 치료입니다. 이제 기침을 억누르지 않고 관리하는 법을 알았다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가 남았습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기침을 줄이고 폐를 건강하게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기침을 멈추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약이 아니라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몸이 다시 편안한 호흡 리듬을 기억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기침이 잦은 분들은 대부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을 적게 마시고 건조한 공기 속에서 오래 생활한다는 겁니다. 목 점막이 마르면 가래가 끈적해지고 그 끈적임이 자극이 되어 또 기침을 부릅니다. 하루 종일 목을 적셔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물은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6에서 8잔 정도. 목이 마르기 전에 먼저 한 모금씩. 이게 기관지를 보호하는 첫 번째 습관입니다. 두 번째는 코로 숨쉬기입니다. 입으로 숨을 쉬면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바로 목으로 들어와 성대와 점막을 자극합니다. 반면 코는 공기를 데우고 습도를 조절하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입을 다물고 코로 천천히 숨쉬는 연습을 하세요. 특히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면 차가운 공기와 먼지로부터 목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내 공기 관리입니다. 겨울철 난방이나 여름철 냉방은 공기를 매우 건조하게 만듭니다. 습도는 40에서 50%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가습기를 켜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것만으로도 기침 자극이 훨씬 줄어듭니다.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따뜻한 물과 수증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을 한 컵 마시고 저녁에는 따뜻한 물로 얼굴을 가까이 대고 수증기를 몇 분간 들이마셔 보세요. 기관지 안쪽이 부드럽게 풀리고 가래도 훨씬 잘 움직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탕이나 껌 활용법입니다. 기침이 나올 것 같을 때 무심코 입을 다물고 참기보다 입안에 침이 돌도록 만드는 게 좋습니다. 침은 가장 자연스러운 진정제입니다. 단, 박하나 멘톨 향이 강한 제품은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향이 약한 것을 선택하세요. 이런 습관만 잘 지켜도 기침이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기침을 멈추는 건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편안함을 되찾도록 돕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기침을 멈추는 데에는 몸의 자세도 영향을 줍니다. 고개를 숙이고 등을 구부리면 기관지가 압박을 받아 숨쉬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가능하면 허리를 곧게 펴고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폭식 호흡을 해보세요. 가슴이 아니라 배가 움직이도록요. 이 호흡법은 허프 기침과 함께 하면 가래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몸은 꾸준함을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만 해서는 변화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 꾸준히 하면 기침 신경이 진정되고 목의 건조함도 사라집니다. 이건 시간이 아니라 습관의 싸움입니다. 기침은 하루아침에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작은 관리가 쌓이면 그 어떤 약보다 강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남은 건 꾸준히 실천하는 일뿐입니다. 지금부터는 호흡기를 위한 하루 루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침, 낮, 그리고 잠자기 전 단 3가지 습관만 더하면 당신의 폐와 기관지는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기침을 다스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약보다 강한 건 꾸준한 루틴입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물 한 컵으로 하루를 여는 게 좋습니다. 밤사이 말라있던 기관지와 점막을 깨우는 첫 신호입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훨씬 좋습니다. 이때 허리를 세우고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며 오늘은 내 폐가 깨끗하게 숨쉬는 하루가 되자 하고 마음을 가다듬어 보세요. 하루의 첫 호흡이 그날의 몸 상태를 결정합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5분만 시간을 내어 허프 호흡을 해보세요.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벌린 채 후 하며 소리 없이 내뱉는 겁니다. 3번 정도 반복하면 밤새 고여있던 점액이 풀리면서 목이 훨씬 시원해집니다. 낮에는 수분을 자주 보충해야 합니다. 물을 마실 때마다 이 물이 내 기관지를 씻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작은 마음가짐 하나로도 몸은 훨씬 부드럽게 반응합니다. 차가운 물보다 실온의 물이 좋고 커피나 탄산음료는 오히려 점막을 더 마르게 만듭니다. 가능하면 따뜻한 차나 보리차를 마시는 게 좋습니다. 낮 동안 건조한 실내에서 오래 머무른다면 가습기를 켜거나 젖은 수건을 곁에 두세요. 점막이 마르는 걸 막는 것만으로도 기침이 줄고 가래도 덜 생깁니다. 저녁에는 하루 동안 쌓인 자극을 풀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따뜻한 물로 코를 살짝 씻어내고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그 다음에는 폭식 호흡을 해보세요. 배가 천천히 오르내리도록 숨을 들이쉴 때는 코로, 내쉴 때는 입으로 부드럽게 내보냅니다. 이 호흡은 기침 신경을 안정시키고 수면 중에 건조한 기침을 예방합니다. 잠들기 전엔 방의 습도를 한번 확인하세요.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40에서 50% 정도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겨울철엔 가습기나 젖은 수건, 여름엔 환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3가지 아침에 따뜻한 물, 낮에 꾸준한 수분 보충, 밤에 부드러운 호흡, 이것만 지켜도 기침은 훨씬 줄어듭니다. 몸은 규칙을 기억합니다. 오늘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반복할 때 비로소 새로운 건강 리듬이 만들어집니다. 기침은 나이를 탓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리하지 않은 시간을 기억할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몸이 숨 쉬는 법을 다시 가르쳐 주면 됩니다. 조금 느리게, 조금 부드럽게, 꾸준히. 그게 바로 나이 들어도 건강하게 숨 쉬는 방법입니다. 기침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살아있다는 신호이자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잘못 다루면 몸은 스스로를 해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침을 참거나 반대로 억지로 뱉어내며 싸우듯 대응합니다. 그러나 기침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생리적인 반응입니다. 기침을 억누르지 말고 또 함부로 자극하지도 마세요. 몸이 왜 그런 신호를 보내는지를 차분히 관찰하고 환경을 정리하고 호흡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치료입니다. 피가 섞인 가래가 나오거나 3주 이상 기침이 멈추지 않거나 가슴 통증이 동반된다면 그건 단순한 습관성 기침이 아닙니다. 반드시 병원을 찾아가야 합니다. 조기 진단이 생명을 지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기침은 노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생활 습관과 호흡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목을 덜 자극하고 물을 자주 마시고 허프 호흡을 꾸준히 해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내일의 건강을 바꿉니다. 저는 평생 환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왔습니다. 몸은 정직하다. 건강은 노력의 방향을 기억한다. 이제 당신의 몸이 그 기억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기침을 두려워하지 말고 바르게 다스리세요. 목소리가 편안해지고 숨이 가벼워지는 그날까지 당신의 폐는 계속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이 다른 누군가의 숨에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한 호흡, 그것이 오래 사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